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성정보대학교 리모델링 건축과 허경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교수님 소개 먼저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저는 대학교에서 건축 설계 전공하고 그리고 건축 설계 분야에서 20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하고 제 사업을 건축 설계만이 아니고 건축 시공, 그 다음에 인테리어 그거를 연계한 통합 디자인 사업으로 한 20년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건축 설계를 하고 그리고서 제가 설계한 건물을 직접 시공하고 인테리어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왔고, 또 한 가지 이제 특이점들은 한 20년 이상 된 노후된 건축물들을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들을 또 한 10년 이상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걸 하는 동안 항상 학교 강의를 서로 놓지 않고, 그리고 계속 시간 강사 일을 하면서 학교 학생들하고 접촉을 해왔고, 그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는 이렇게 신선한 시간이어서 학교에 대한 동경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기회가 돼서 우성정보대학교하고 인연이 되어서 운 좋게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성정보대학교 리모델링 건축과의 소개도 간단하게 한 번씩 해주실 수 있나요? 예, 리모델링 건축가 소개를 하려면 리모델링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건축 설계라는 분야는 잘 알 거예요. 그리고 인테리어라는 분야도 잘 알고, 근데 리모델링은 생소한 분들도 있어요. 물론 요즘에 이슈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주변을 둘러보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보통 우리가 콘크리트로 짓는 건축물의 수명을 한 100년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구조체로서의 수명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노후된 건물이다, 낙후된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 10년에서 20년? 그 정도 되면 건물이 노후화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땅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건축물들을 새로 짓는 것들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인구가 팽창할 대로 팽창했죠. 그 영향으로 도시는 상당히 밀집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밀집된 구조를 다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채우고 있는 거죠. 그 콘크리트 구조물들을 다 해체하고 다시 건물을 짓는 작업을 할 것인가, 그 건축물들의 구조적인 성격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생명력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이제 자녀 생명 기간 동안 새로운 건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는 리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은 뭐 리뉴얼이다, 아니면 리폼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분야는 사실은 건축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건축 쪽과 인테리어를 나눌 때, 분야를 나눌 때 그 두 가지 분야를 다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보통 인테리어라고 하면 주어진 건축물의 내부 마감 재료나 그리고 어떤 그 이미지들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이런 작업들을 인테리어 작업이라고 하는데, 리모델링 작업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화되고 그 적극적인 건축 행위죠. 그래서 만약에 바닥을 이렇게 해체한다든지 벽을 해체한다든지 아니면 건축물을 증축한다든지 건축물의 일부를 다시 해체한다든지 뭐 이런 작업까지 병행할 수 있는 그 디자인의 영역이 굉장히 커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도시의 노후화된 건축물들에 적용을 해서 새로운 건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바탕으로. 그걸 리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도시의 환경을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리모델링이라는 분야가 훨씬 더 각광을 받게 될 거예요. 그 많은 건물들을 다시 다 해체하고 다시 지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축과 그리고 인테리어와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하면서 리모델링 분야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분야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 과가 바로 그런 분야를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시장 상황을 내다보고 우리는 리모델링으로 전문 인력을 키우자, 그렇게 하는 것이 시대적 상황에 맞고 학생들의 그런 장래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전공을 리모델링 건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과는 들어오면 건축에 관련된 전반적 내용과 그리고 실내 건축에 이렇게 속하는 그런 디자인적인 내용을 같이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나가면 자신이 근무할 수 있는, 자신이 이렇게 종사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른 건축 혹은 인테리어의 분야 전공자들보다 훨씬 넓어질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리모델링 건축과는 오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 외관을 현대적 감각이나 실용성 맞게 개보수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둔다고 들었는데 혹시 교수님 자택도 리모델링을 교수님이 하신 건가요? 네, 물론이죠. 내가 직접 하는 게 훨씬 싸게 들잖아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하죠. 나도 이제 똑같이 리모델링 작업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보수라는 걸 봤는데 아무래도 다른 업체에 맡기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제가 했는데 저는 뭐 사실은 그 취미생활 자체가 목공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도 저 혼자 하진 물론 못하죠. 그러니까 다른 그 목수일을 하시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같이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전문가들이 하는 작업에 제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톱질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저희 집도 리모델링을 했어요. 저희 집이 원래 20년 된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의 2층 부분 리모델링을 해서 살고 있어요. 제 욕심껏 다 하진 못했어요. 제가 돈이 많지 않아서 제 욕심껏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주어진 비용 내서 충실하게 지금 해냈고 저희 내외관에 같이 이렇게 운영하던 사무실이 있었어요. 지금은 저는 이제 나와서 학교에 전념하고 있지만 그 사무실의 인테리어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취미가 목공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딸 침대, 그 다음에 책상, 장롱 이런 것도 제가 다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하게 되죠. 다음은 리모델링 건축과 홈페이지에 보면 졸업 후 진로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물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다 갈 수 있습니다. 다 갈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자신의 적성이죠. 건축 설계나 아니면 건축 인테리어나 건축 시공이라는 분야 자체도 다시 세세한 분야로 갈라집니다. 근데 그 분야가 자신의 적성에 맞느냐, 자신이 나중에 이제 10년, 20년, 30년 동안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신의 기술적인 그런 그레이드를 업그레이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금년에 나하고 내년에 나하고는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기술 자격들입니다. 그게 이제 물론 다른 공학 계열도 다 마찬가지지만 건축 계열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자격증 중에 하나가 산업기사라는 자격증입니다. 건축산업기사, 그 다음에 실내건축산업기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시를 하고 그런 것들을 따지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물론 학교 공부하다 보면 열심히 하면 당연히 다 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자격증들이냐면 각종 세부적인 기능들에 대한 자격증이 있어요. 그건 기능사 자격증도 있고 여러분들 이제 그 고등학교를 실업계를 나오면 그러면 다른 자격증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도전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럼 충분히 그런 자격증들을 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따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졸업을 하면 초급 기술자라는 자격을 받게 됩니다. 이 초급 기술자는 2년 후에 다시 기사 자격을 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산업기사에서 2년이라는 경력이 포함되고 경력을 이렇게 쌓은 후에 다시 기사로 업그레이드하면 이제 대학 4년을 졸업한 사람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 후에 다시 5년에서 7년 정도를 다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경력을 쌓고 이러면 최종 단계인 자격증의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기술사까지도 접근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자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 분야들을 여러분들한테 저희는 추천을 하는 거죠. 그래야 되고, 혹시 그런 기술 자격이 부여가 안 되는 분야들은 사실은 기술자로서 이렇게 막 이렇게 업그레이드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 경력 갖고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갈고 닦아야 되는 분야거든요. 그런 분야보다는 우리 건축이라는 분야는 그 기술 자격이 확실하게 이렇게 정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그러면 특급 기술자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뭐 물론 그 중간에 이제 편입하고 뭐 아니면 뭐 다시 대학원으로 또 진입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가 이제 갈 분야가 정해지는데, 그게 건축 설계 분야도 있고 실내 건축, 인테리어 분야, 그 다음에 건축 시공 분야, 그리고 그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리모델링을 주로 하는 사업체들도 있어요. 거기에서 경력을 쌓고 나면 이 분야에서 좋은 장점이 그거죠. 그 경력을 쌓고 자기 능력이 되면 자신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사업을 하면서 정년이 없는 그런 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한 70이 됐던 80이 됐던 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내가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야에서 계속 종사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고, 물론 뭐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 수익도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능력에 따라서지만 물론 그래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이런 분야가 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학생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믿고 따라와 달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길을 제시할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러면 학생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든 과정을 믿고 따라와 준다면 여러분들은 학교를 졸업할 때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또 다른 조건에서 훌륭한 기술자로서 사회에 입문하게 되는 그런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하자. 마지막 진짜 꼴인가? 제가 학생 여러분들께 바라는 점은 항상 믿고 따라와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요구를 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학생 시절을 다 겪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따라와 준다면 그러면 나중에 졸업을 할 시점에서 내 자신이 입학 전과 많이 달라진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건축 분야에서 아주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런 말에 신뢰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답변 해주시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카메라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말이 더듬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뭐 제 마음만 알아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준 이 학생 기자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